데이터 타입 t가 주어졌을 때 t가 final이라는 프로퍼티를 만족하는지 여부를 알려주는 메타 펑션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대상은 타입이 주어졌을 때에 그 타입이 특정한 프로퍼티를 만족하는지 여부를 알려주는 메타 펑션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타입은 대부분 템플릿, 아규먼트로 전달이 되어지고 함수 이름은 이제 타입에 대해서는 언급할 필요가 없이 이제 프로퍼티만 언급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름을 만들 때 is 언더바 다음에 이제 프로퍼티 이름만 이렇게 배치해서 함수 이름을 정의를 하게 됩니다. 결국 메타 펑션에서 is 언더바를 제거하고 남는 부위가 이제 프로퍼티 이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결국 final이라는 프로퍼티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이 final이라는 프로퍼티는 어디 누가 가질 수 있냐면 클래스 타입만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t가 클래스 타입을 가질 때에 final인지 여부를 체크하기 위해서는 t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즉 complete 타입이 되어야만 이 메타 펑션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s라는 스트럭처를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하고 최종적으로 스트럭처 s에 대해서 이제 구현을 하게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구현하게 되는데 이름이 등장한 이후에 커리 브레이스 바로 전까지를 incomplete 타입이라고 부릅니다. 완전하게 네이버를 볼 수 없다는 소리예요. 커리 브레이스를 지나는 순간 이 s라는 타입은 완전한 타입이 됩니다. complete 타입이 돼요. 이게 complete 타입인 상태에서 네이버를 이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이 final은 이 s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위치에서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뭐냐면 s의 완전 문맥이라고 부릅니다. 즉 s에 대한 완전 문맥에서만 s가 final이라는 프로퍼티를 갖고 있는지 여부를 체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 이때 사용할 수 있는 체크할 수 있는 타입은 클래스 타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클래스 타입에는 나름 어떤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클래스만 의미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 유니언도 포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C++의 어떤 역사적으로 봤을 때 클래스란 용어는 그동안 다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어 왔냐면 일반적으로 말하는 클래스가 포함이 되어져 있었고요. 당연히 이제 스트럭트도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유니언도 포함이 되도록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이 부분이 이제 유니언하고 클래스가 개념적으로 나뉘어지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냥 클래스 타입이라고 해서 어떤 클래스인지를 알 수가 없는데 주석에 보면 유니언도 파이널을 마크를 할 수 있다. 파이널 키워드를 쓸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유니언도 포함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파이널 프로퍼티는 클래스 프로퍼티 스페시파이어 중에 파이널이라는 스페시파이어가 붙은 경우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렇게 파이널 키워드가 유니언이든 클래스든 붙을 수가 있고 이 경우에 대해서 메타 펑션을 사용해서 체크를 하게 되면 이제 그 프로퍼티가 파이널 프로퍼티가 있는 거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클래스 타입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없는 거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를 선언할 때 파이널 키워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역시 없는 거로 나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클래스의 그 스페시파이어를 보게 되면 헤드 네임이 위치하는 부위하고 커리 브레이스를 포함해서 그 클래스에 대한 바디를 디자인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내부에는 멤버 스페시파이어에서 다양한 멤버들이 위치하게 되는데 클래스 프로퍼티 스페시파이어는 이 헤더에만 위치를 합니다. 헤더 내에 이렇게 딱 전지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스퀘어스니까 여러 개 이상 쓴다고 알 수가 있는데 이제 이 앞에 있는 부분이 여러 개 반복된다. 화이트 스페이스바를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이 부분 딱 체크하게 되면 현 단계에서는 파이널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그리고 그 앞에는 이 클래스란 클래스 키 쪽은 보니까 클래스하고 스트럭처하고 유니언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트리뷰트 스페시파이어가 오고 클래스 헤드라고 하는 부분을 보니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이런 식으로 스코프 A 아래 B 아래 스코프 내에 이제 C라는 클래스가 있다. 네임스페이스가 되겠죠. 앞에 부분은 이런 식으로 해서 네스트 네임스페이스파이어 다음에 클래스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클래스 이름 다음에 이제 프로퍼티가 올 수 있게 되는데 그 프로퍼티로는 이제 파이널 키워드가 이제 올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만약에 이름이 없는 클래스를 만드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생략이 되잖아요. 앞에 부분이 이름이 없어야 되니까. 이 부분이 없어지면 당연히 D도 함께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름 없는 클래스 같은 경우는 베이스 클래스에 대한 부분만 남고 이름을 이렇게 생략할 수도 있어요. 이름이 없는 클래스에 대해서는 파이널이라는 프로퍼티를 부여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때 바이너리라는 기능은 어떤 기능을 갖고 있냐면 이런 기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A하고 B하고 C가 있는데 상속관계를 형성을 하고 있다고 합시다. 구문적으로. 그런데 B가 파이널이에요. 파이널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B로부터 상속받은 C는 컴파일 오류가 됩니다. 즉 상속을 못하도록 하는 용도거든요. 근데 유니언도 파이널을 허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유니언 자체는 상속관계를 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이널은 키워드를 쓸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아마도 그 기존에 우리가 스펙 문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클래스 타입의 일부로 유니언하고 클래스를 동시에 같은 레벨에서 취급을 해왔기 때문에 파이널은 키워드가 이제 구문적으로 허용을 해왔던 것 같아요. 의미는 없습니다, 실은. 그런데 아마 조만간 C++ 표준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다시 이제 언급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의미 없는 구문에 대해서는 제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현 시점에서는 지금까지 제거할 수 없었던 이유는 같은 묶어서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최근 스펙에서는 이 클래스하고 유니언을 메타 레벨에서 정확하게 분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제 조만간 어떤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라질 거로 보입니다. 어쨌든 아직까지는 유니언에 대해서도 파이널 키워드를 쓸 수 있다. 그렇지만 의미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클래스를 만들고 난 다음에 파이널 키워드가 없으면 파이널 프로퍼티가 없는 거고요. 파이널 키워드가 들어가 있으면 파이널 프로퍼티가 있는 겁니다. 유니언에 대해서도 있으면 파이널 프로퍼티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클래스 타입이 아닌 정수형 타입이나 이런 걸 사용하게 되면 당연히 파이널 프로퍼티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파이널 프로퍼티는 현 시점에서 클래스 또는 유니언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속성이에요.